자, 시작하죠. 다시 440번부터 시작할게. 이거 아예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너희들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들면 얘네들이 지금 서로 어떤 관계야? 서로 반대 관계지. 얘들이 서로 반대 관계인 거잖아.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맞는 거 아니야? 얘네가 서로 반대 관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이 무조건 참이 돼야 돼.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서로 반대잖아. 얘가 참이면 얘가 거짓일 거고 얘가 참이면 얘가 거짓이 되는 거잖아. 둘 중에 그러니까 세 명 중에 지금 한 명만 참여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참이면 얘는 무조건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대용이는 무조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그래서 보기에서 보면 항상 참인 거랬잖아. 그래서 항상 참이 되는 건 대용이는 결석하지 않는 거죠. 얘가 결석했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거짓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용이는 결석을 했어 안 했어? 얘는 결석을 하지 얘는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결석하지 않은 상황. 아예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자, 그 다음 448번 보죠. 448번 보면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PQR이 세 개의 지금 세 개의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인데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고요. 그 다음에 R이면 Q이다가 참이죠. 자, 그러면 진리 집합 관계를 봐봐. 자, Q의 여집합이 Q라고 하는 애가 반드시 누구의 P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P랑 Q는 현재 서로서요. 요거 은근히 많이 쓰인다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 요거 많이 쓰이니까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각각의 부정에 대해서 진리집합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된다면 얘네들은 서로 공집합인 관계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Q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현재 P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있고 Q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안에 R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전체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세팅이 될 수밖에 없지. 지금 주어진 조건들에 대해서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세팅. 자, 그래서 항상 옳은 것만 고르라 했는데 기억부터 보죠. 자, 기억에서 R이 누구의 부분집합이라고요?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P의 여집합 되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P 교집합 Q의 여집합을 했는데 얘가 지금 현재 공집합이라는 말이 안 되지. 왜 말이 안 돼? P에서 뭐를 뺐단 얘기야? Q를 뺀 거야. 근데 P에서 Q 빼봤자 그럼 뭐만 남아? 얘는 P가 남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틀리게 된 거지. 그래서 니은은 될 수 없고. 자, 디귿에서 P에서 누굴 뺐어요? R의 여집합을 빼면 누가 됐단 얘기냐면 공집합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차집합 관계에서 항상 우리 진리집합 관계, 차집합 관계는 연산할 때 교집합으로 좀 바꿔서 보자고 했었지. R의 여집합에 대한 전체 여집합이 되시는 거고 그럼 얘는 P 교집합 R이 되는 건데 P하고 R하고 겹치는 거 없으니까 얘가 공집합 되는 거 얘는 안 되게 되는 거. 답이 기억 디귿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항상 확인하시고 자, 이 명제를 보시고 명제 보고 얘가 참이니까 진리집합 포함 관계 따지고요. 진리집합 관계 따지고 나서 뭘로 넘어가?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다면 꼭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서 생각하시는 게 문제 풀 때 훨씬 더 수월하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456번 보죠. 네, 수요일날 하루 쉬었더니 좋지. 수요일날 하루 쉬니까 좋지. 난 얼마나 좋았겠니? 난 얼마나 좋았겠니? 아, 지금 너희들 불러서 또 이제 보강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당장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좀 힘들어요. 다음 주 화요일 맞나? 다음 주까지 좀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좀 힘들 것 같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너희들도 좀 불러서 내가 뭘 어떻게든 해줄 텐데 그게 좀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당분간 멈춘 거거든.
지금 코로나 사태도 너무 심각해져서 학원 쪽에서도 좀 보강 부르는 걸 좀 자제해달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수고로 들고 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이제 보강을 부를 테니까 네. 집에서 제발 부탁인데 집에서 계속 하던 거 계속 하셔야 돼요. 보강 나왔을 때 했던 거. 자 456번 보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x가 지금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y라고 하는 애가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두 수의 관계를 볼 건데 a라고 하는 애가 뭐냐면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이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애는 x제곱 y제곱에 더하기 1을 한 거네. 자, 더하기 1을 한 거니까 일단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거죠. 누가 더 큰지에 대한 맞지? 누가 더 큰지에 대한 대소관계를 갖다 판단을 하는 거니까 일단 빼버려. A라는 거에서 B라는 거 빼버릴게. 그럼 X제곱에 플러스 Y제곱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하나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러면 여기서 요대로는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계산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인수분해해봐. 그럼 내가 이걸 X제곱으로 묶어버릴게. 이거 내가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X제곱 묶이거든요. 얘가 1-Y제곱.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1-Y제곱이 이렇게 세팅이 되거든. 자 그러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1인 거 하나. 자 그 다음에 1-Y제곱이라고 이렇게 일단 세팅해 놓을 수 있겠지. 힘들어.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자 그럼 봐봐요. X라는 애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X제곱은 어떻게 되죠? 각각의 제곱을 붙일 거니까. 각각의 제곱을 붙이게 되면 X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져? X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겠지. X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러면 X제곱은 X제곱을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얘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Y제곱도 마찬가지로 1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얘를 갖다가 1-로 만드니까 1-Y는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럼 전체적으로 너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얘가 전체적으로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일단은 음수가 나올 건데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죠.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는 거잖아. 왜냐면 x가 1이 되면 y가 1이 되면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y가 마이너스 1이 되면 그때는 어차피 뺐을 때 0인 거고 뺐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자 따라서 지금 현재 a랑 b의 관계가 a가 b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건데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되겠어? x랑 y랑 절대값을 씌웠을 때 둘 다 1일 때 등호가 성립하지. 요거는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458번으로 가죠. 자, 45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400짜리인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을 만들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 건데요. 내면 중에 지금 길이가 10짜리인 출입문을 설치를 한대. 뭐라는 거야? 그때 울타리 길이의 최소값이라고. 자, 그러면 일단은 그림 자체를 한번 보죠. 얘가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을 만들 거야. 일단 직사각형이야. 근데 여기에 지금 뭘 만들려면 출입문 만든 거지 않나? 출입문을 만들었는데 내면 중에 길이가 10짜리는 출입문을 만들었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현재 지금 10짜리예요. 전체 길이가 10짜리고요. 그랬을 때 울타리 길이, 전체 길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 직사각형이잖아. 일단은 직사각형. 그리고 도형이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이 설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지. 길이에 대해서 미지수를 잡아보자. 여기를 x로 주고 여기를 y로. 그래놓고 나서 울타리 길이에 최소니 최대니. 최소를 구하는 거지. 그럼 울타리 길이는 잘 봐봐. 울타리 길이는 x 2개, y 2개를 더하면 전체 직사각형이 둘레가 되지. 근데 울타리가 해당하는 구간은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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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야. 그러면 내 눈에는 지금 얘가 어떻게 보이냐면 이 x랑 더하기 이 y를 해주고 난 다음 그럼 전체 둘레가 되죠? 거기서 이 10만큼만 빠지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돼? 그러니까 이 녀석의 최소를 구하는 거다. 관계식으로서 나온 게 또 뭐가 있어요? 넓이가 지금 400이라 돼 있죠? 넓이가 400이라 돼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x, y가 얼마라는 얘기야? 400이. 자, 그럼 딱 보세요. 지금 2의 x 더하기 y면 무슨 값이야? 합의 최소지. 얘는 현재 합의 최소. 그리고 x도 당연히 양수일 거고 y도 당연히 양수일 거고. 그럼 양수 조건 나왔고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랬지. 채널 열려고 했지. 양수 조건 나왔고 합의 최소 나왔으니까 산술기하를 써야 돼? 꼭지시발을 써야 돼? 산술기하를 써야겠지.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거라 했으니까. 최대 최소라고 나왔으면 꼬시겠는데 최대 최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합의 최소만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산술기에 의해서 2x 더하기 자 2y라고 하는 애는 2배 루트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서 4xy가 나오겠죠. 근데 xy가 얼마야? 400이거든. 여기다 400을 갖다 때려내면 되지. 그럼 1600이 되겠지 아내가? 1600이 되면 얼마로 밖으로 나오는지? 1600이에요. 1600. 1600. 1600이면 40의 제곱이지. 40의 제곱인데 밖으로 나온 게 2가 또 있으니까 여기가 80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근데 최종적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빼기 10까지. 빼기 10까지 해줘야 되니까 언제가 최소가 돼요? 최소값이 70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언제 최소예요? 등호성립 찾아야 되지. 자 등호성립 찾아보자. 2x랑 뭐랑 같아야 돼? 2y랑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따라서 x랑 y랑 뭐 해야 돼? 서로 같을 때. 그럼 x, y랑 서로 같은데 곱해서 지금 40을 만든 거니까 x, y가 각각 20씩 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462번. 야, 462번 하는 거 맞지? 얘들아. 그 주문하시는 분들 462번 하는 거 맞죠? 아, 463이야? 463으로 가죠. 462는 없으니까. 이렇게 한 문제 들었고. 한 문제 들었고. 자, 자연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N이라고 했대요. 거기 잘 봐요. 자, AN은요. 지금 현재 약수예요. 약수. 자, 그리고 P라고 하는 애는 두 조건 P가 있는데 P 조건 X가 누구의 원소라고? A8의 원소가 됩니다. 그러면 잘 들어봐. 여기서 X가 될 수 있는 후보를 한번 얘기해볼까? X가 될 수 있는 후보. A8이면 자연수 뭐에? 8의 양의 약수야. 1, 2, 4, 8이지. 그럼 여기서 원소가 될 수 있는 애가 1, 2, 4, 8이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 P라는 조건에 대해서 진리집합은 1, 2, 4, 8. 자, 그리고 Q라는 조건이 하나 있대요. Q라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얘는 X가 지금 어떤 A의 K, 어떤 K라고 하는 자연수의 지금 약수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원소가 될 건데 Q집합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럼 누구의 집합의 사이즈가 더 큰 거니? P랑 Q랑. Q 사이즈가 더 큰 거지. 그럼 Q라는 집합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도록? P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얘가 들어갈 때 얘가 무조건 뭘 가져야 돼? 1, 2, 4, 8을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최소값을 A라고 했죠. K의 최소가 A예요. 그러면 Q가 되는 건 여기서 Q가 될 수 있는 Q는 8의 배수 집합이면 되지. 8의 배수들은 무조건 8의 약수를 가질 거 아니야. 8의 약수를 무조건 가질 거 아니야.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그럼 그 중에 최소가 될 수 있는 건 8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일 거니까 16이겠지. 얘가 8이 되면 안 돼. 8이 되는 순간 뭐가 돼? P로 충분히 되잖아. K가 8이 되면 P로 충분히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충분 조건만 만족하라 해서 1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필요 조건이 된대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면 현재 여기서는 P 사이즈가 더 큰 거지. Q 사이즈보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1, 2, 4, 8이 얘한테 들어가기 좀 힘들어지려면 너의 무슨 집합이면 될까요? 약수 집합 중에서 생각하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K의 최대를 구하는 건데, 맞지? 여기서 K의 최대인데요. 여기서의 Q는요. 8의 약수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1, 2, 4 중에서 선택하는 얘기잖아. 8은 될 수 없어. P로 충분히 안 되니까. 그럼 그 중에 될 수 있는 최대값은 B가 되는 건데 그 B가 지금 현재 4. 그래서 A 플러스 B니까 따라서 A 플러스 B는 현재 20. 지원 이해됐니? 자, 마지막 64번까지 하고 함수로 들어가죠. 자, 사육사 도시일수 xy야. 도시일수 xy만 체크하시고 3분의 x 플러스 5분의 y가 얼마나 줬냐면 루트 34래요. 자, 요거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요거의 최소예요. 자, 일단은 여기서 최소를 구하는 거고 최소 최대가 나왔으니 머릿속에 생각은 산술계를 쓸지 코시슈바를 쓸지 생각을 해야 돼. 산술계랑 코시를 써야 되는데 일단은 실수 조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산술계는 제외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내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코시슈바밖에 없다는 얘기지. 자, 최대라는 말과 최소라는 말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주는 이유는 많이 나오니까. 시험에도 잘 나오고 앞으로도 많이 써먹을 거고 수하에서만 써먹는 게 아니야. 너희들 나중에 수원도 배울 거고 수투도 배울 거 할 거란 말이야. 그때마다 산술기하는 정말 많이 쓰거든.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거라서 정말 많이 쓰는 건데 최소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 머릿속에 산술기하랑 시슈가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조건 자체가 실수 조건이라고. 내가 실수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산술기하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럼 코시슈가만 생각을 하자. 자, 근데 여기서 관계가 지금 3분의 x랑 5분의 y가 나왔으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쓸게요. 3분의 1의 제곱. 자, 지금 3분의 1의 제곱에 더하기 5분의 1의 제곱. 자, 이렇게 한 세트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한 세트 만들고 나면 자, 요 녀석이 지금 3분의 x의 플러스 5분의 y의 전체 제곱이라는 요 관계를 만족할 수 있지. 자, 콧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공식에 때려 넣는 거야. 콧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 코시슈바가 나왔잖아. 코시슈바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내가 공식에 그냥 때려 넣는 거야. 그 다음 생각할 필요 없이 모양만 맞춰서 공식에 때려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거 계산한 게 지금 9분의 1이라 더하기 25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얘가 지금 얼마가 되냐면 34가 되겠죠. 이거 통분하면 얼마가 되니? 통분하면 얼마가 되나요? 이거 2918. 25에다 9 곱할 수밖에 없잖아. 69, 59, 44, 225네요. 얘가 지금 225분의 34.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얘가 34가 되는 거니까 얘 딱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그냥 얼마야? 220. 최소값 구하랬으니까 최소값은 그냥 225라고 쓰면 되겠죠?
했니? 필기 잘 해두시고.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칠판 좀 정리하고 함수로 갑시다. 자, 함수 파트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 함수가 정말 중요하겠지. 그치? 이 함수 너희들 많이 괴롭히는 거니까 이거 완전히 함수의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 관계부터 빠지지 말고 빼먹지 말고 놓치지 말고 잘 들어놓고 그리고 필기할 것들 오늘 좀 많이 있으니까 필기 좀 잘 해놓고 알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를 하려면 이 대응이라는 얘기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대응이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선택이야 선택. 현재는 몇 개의 집합을 갖다 얘기를 할 거냐면 두 집합에 대해서 집합이 있고 x랑 y라는 집합이 있어. x, y라는 집합이 있고 x의 원소가 y의 원소를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택하는 것 자체 우리는 대응이라 그래. 대응이라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x라고 하는 애가 있고 y라는 애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거다. 대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화살표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뭐 여기서 1, 2, 3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여기가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 치자. 그러면 여기서의 대응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너를 선택을 하고요. 너는 너를 선택을 했고요. 너는 너를 선택을 했어요. 이런 것도 다 대응이에요. 그러면 다시 너가 너를 선택하고 난 너랑 너랑 선택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대응이에요. 이런 것도 대응이야. 나는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 내가 너도 이렇게 선택을 할게. 이런 것도 대응이야. 그냥 대응이야. 대응이라는 단어만 잘 느끼면 돼. 그냥 선택하는 것 자체가 대응이야. 근데 이 대응이라는 거에서 이 대응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특수한 경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특수한 경우가 바로 함수가 되는 거야. 이 대응의 과정에서 조금 특수한 과정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x의 모든 원소가 y의 오직 하나의 y의 원소를 선택한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선택을 하는 애가 있고 선택을 받는 애가 있지. 그러면 선택을 하는 애가 있고 선택을 받는 애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x라고 하는 애가 뭐 1, 2, 3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y라고 하는 애가 여기 똑같이 써볼게. 4, 5, 6, 7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쏠 거야. 내가 너를 선택을 할 건데 자, 잘 봐. 내가 너를 선택을 하고 내가 너를 선택을 하고 내가 너를 선택을 했어. 이렇게 선택했다 치자. 자, 이렇게 되는 관계면 얘는 이제부터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함수라고 이름을 붙일 거다 이 뜻이야. 자, 보세요. 1은 5라는 거 하나만 선택을 했고요. 2도 4라는 거 하나만 선택을 했고요. 3은 7이라는 거 하나만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씩으로만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함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얘는 함수가 될 수 없어. 근데 대응은 맞아. 대응은 맞지만 내가 선택을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 자체는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함수는 될 수가 없는 거야. 함수가 되려면 여기서 잘 봐. x의 모든 원소가 오직 몇 개? 하나의 y의 원소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좀 이거 이제 이름을 좀 얘기를 하고 가죠.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애들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붙이냐면 정의역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자, 정의역 이런 애들은 뭐라고? 선택을 하는 애들이에요. 선택을 하는 애들. 그러니까 선택권이 있는 애들이지.
선택권이 있는 거. 그러면 선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 선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는 얘를 뭐라 하냐면 공역이라고. 이름이니까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선택을 하는 애들이 정의역, 선택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제가 날 선택해 줄까? 이렇게 좀 마음 졸이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받은 애들 있지. 4라는 숫자, 5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이렇게 선택을 받은 너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그럼 우리가 집합으로서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정의 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집합을 얘기할 때 이제 라지 X라는 기호를 쓰고요.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소가 1, 2, 3이라고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공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공역이라는 건 라지 Y라는 기호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면서 너에 대한 원소들은 4, 5, 6, 7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지금 선택을 받은 애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치역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요. 그럼 치역이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문자 Y를 써요. 소문자 Y를 써놓고 지금 선택받은 애들이 4도 있고 5도 있고 7도 있잖아. 그래서 4, 5, 7이라고 하는 애들이 치역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집합의 관계를 갖다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호적인 표현을 다시 한번 좀 보고 가자. 얘는 기호적으로 x가 y를 선택하는 거잖아. x에서, 그래서 읽을 때 어떻게 쓰냐? 일반적으로 f라는 것을 땡땡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이렇게 읽는 거야. 뭐라고? x에서 y로의 함수 f라고 읽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다시 천천히 이렇게 읽어도 돼요. f는 x에서 y로의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 f 이렇게 읽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잘 봐봐. 집합의 관계에서 정의역이라는 집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다시 얘기해서 너의 집합에서 너의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내가 지금 선택을 할 거잖아. 그럼 선택을 받은 애들이 치역이라고 해서 Y라고 있는 애들은 너의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 자, 다시 얘기해서 치역이라는 집합은 공역이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치역이라고 하는 애들은 공역이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자. x에서 y로의 함수를 우리가 이제 f라고 이렇게 이제 집합 관계를 얘기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1, 2, 3, 4라고 하죠. 여기는 뭐 7, 8, 9, 10, 11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쳐볼게.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선택을 했고 이렇게 선택을 했고 이렇게 선택을 했고 이렇게 선택을 했다 치자. 이렇게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치면 우리가 이제부터 읽을 때 1이 누구를 선택했어? 8을 선택했어. 그럼 이거를 매번 이런 식으로 선택 관계를 갖다가 집합으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한다고요. 1일 때 8이요. 정의역이 1일 때 치역이 8이 됐고, 2일 때 9가 되고, 3일 때 10이 되고, 자, 그 다음에 4일 때 7이 되니까 이렇게 쓰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읽어? 순서쌍의 관계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자, 이쪽 라인에 있는 애들, 이쪽 앞쪽 라인 X 자리에 들어가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게요? 정의역이 되시는 거고요. 뒤쪽 라인에 있는 얘네들의 선택받은 애들이잖아. 선택받은 애들이니까 치역을 뒤에 갖다가 순서대로 써주는 것을 우리가 순서쌍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표현법을 갖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내가 지금 얘를 F라는 함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F라는 함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렇게 해서 F1은 8이에요.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럼 읽을 때 뭐야? X가 1일 때 선택받은 애 8. 다시 X가 1일 때 함수값 8이라고 읽어. 자, 치역의 다른 말은 뭐가 되겠어? 그러면 치역의 다른 말은 함수값이라고 한다. 치역의 다른 말은 함수값이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읽어볼까? F2라고 하는 애는 뭐가 되겠어? 9라고 읽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F3이라고 하는 애는 뭐가 되니? 10. 자, F4라고 하는 애는 뭐라고 읽으시면 돼요? 7.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다시 어디에다 올릴 수 있냐면 좌표 평면에다가도 올릴 수 있다. 좌표 평면으로 옮겨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그래프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순서쌍의 관계에 의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자, 이렇게 x축, y축 대충 그려놓고 여기서 뭐 1, 2, 3, 4일 때 뭐 4, 7, 8, 9, 10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까지 뭐 11, 여기가 7, 8, 9, 10, 11, 1, 2, 3, 4 이렇게 찍혀져 있다면 1일 때 8이니까 1일 때 8인 점 따라가서 여기다 이렇게 점 하나 찍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2일 때 뭐가 돼요? 9가 돼야 되니까 2일 때 9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3일 때는 10이니까 여기에 찍히게 되는데 4일 때 7이죠? 여기에 찍히게. 여기까지 됐니?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다. 여기까지 되나요? 그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함수라는 거는 그럼 두 가지가 무조건 만족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정의역의 원소.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두 번째는 뭐야?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의 공역을 선택하는. 자, 이렇게 됐을 때만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 자, 여기다 예를 하나만 딱 집어넣을게. 자, 예를 들어서 x에서 y로의 우리가 이제 함수 대응 관계를 봤는데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어. 여기는 뭐 5가 있고 7이 있고 9가 있어. 이런 식으로 있어. 근데 1이요. 5를 선택을 했는데요. 2가요. 7도 선택하고 9도 선택했어요. 이러면 지금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안 되는 이유의 첫 번째. 정의역은 무조건 몇 개씩만? 하나씩만 선택을 해줘야 돼. 너는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너는 지금 몇 개 선택했지? 두 개를 선택했으니까 일단은 함수가 되지 않고 마지막에 3은 선택을 했어 안 했어? 3도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가 될 수 없는 거.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자, 그럼 이럴 수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몇 가지들을 좀 몇 개 좀 케이스들 좀 보면 이럴 수도 있거든. 좀 많이 헷갈리는 것들. 자,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요. 여기가 뭐 이제 4, 6, 8 뭐 이렇게 써볼게. 이번에 이렇게 된 거야. 1이 4를 선택했고 2도 4를 선택했고 3도 4를 선택했어. 이래도 돼요. 함수는. 이것도 함수이 아니야? 이것도 함수이 아니에요? 함수죠. 모든 기준은 잘 들어요. 모든 기준은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정의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정의역부터 시작하는 거야. 정의역이 반드시 오직 하나야. 오직 하나의 뭐를 일단 선택을 해야 돼. 정의역이 오직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너가 선택을 했니? 하나씩만 했니? 그러니까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여기가 내 말 이해돼? 너가 너를 선택했고 너도 너를 선택했고 너도 너를 선택했고 너가 지금 몰빵을 맞은 것 뿐이지만 하나의 함수라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자, 그럼 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이번에 이제 화살표 쏘는 관계를 요렇게 썼고요. 얘가 요렇게 썼는데 얘가 요렇게 썼어요. 그래도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될 수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 모든 기준은 여기서부터 기준을 잡는 거라고. 기준은 정의역에서부터 잡는 거라고. 반드시 쏴야 돼요. 얘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명만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좀 이렇게 얘기해볼까? 되게 옛날에 쓰던 방법이고 옛날에도 쓰던 방법이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잘 안 하는 거긴 한데 남자야 여자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이제 고백을 하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저 봤는데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자한테 고백을 하고 싶어. 근데 경쟁이 두 명일 수도 있는 거잖아. 남자 둘이 여자 한 명을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 복 받은 거지. 남자 둘이 여자 하나를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제 논리적,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봐. 도덕적으로. 법적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남자 둘이 여자 하나 좋아하는 게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좋아하는 게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함수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럴 수 있다고. 어떤 상황이냐면 아니, 모든 남자가 난 너가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막 빛이 나는 막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문제 돼? 이것도 문제 돼야 안 돼. 문제는 안 되지. 문제 되는 거 아니잖아. 이럴 수 있는 거라고. 근데 봐봐요. 내가 너를 선택을 했고요.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잠깐만. 아니 이런 6번 여자가 이쁘다고 봤는데 8번 여자도 이뻐? 난 너도 만날래. 이러면 어떻게 돼? 개쓰레기 되잖아.
이러면 얘가 뭐가 돼요? 진짜. 이러면 우리가 인간이라. 이러면 우리 사회에서 남자 하나가 여자 둘한테 양다리를 걸치는 이런 상황을 보고서 이 남자를 우리는 뭐라 불러? 개쓰레기라고 하잖아. 이런 상황 함수가 될 수 없는 거고. 내 말 이해돼? 이런 상황 함수가 될 수 없는 거고. 자, 나갔는데 최악인 거야. 미팅을 하러 나갔는데 최악이야. 내가 너를 선택을 했고 내가 너를 선택을 했어. 아, 너네 둘이 싸워. 근데 얘가 어때? 하, 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데? 개쓰레기지. 어? 재수없잖아.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재수없잖아. 이럴 때 함수가 되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그래프로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지. 표현할 수 있었잖아. 그지? 점들을 막 찍어보고 뭔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래프에서 함수의 판단하는 방법은 자, 함수의 판단을 하는 방법. 판별 하는 방법은 뭐냐면 y축의 평행한 직선.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직선 하나에 y 값이 하나로만 결정이 되면 그때는 이제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래프 판단하는 것도 한번 생각 보죠. 자, 한 번만 좀 정리할게요. 내가 매번 느끼지만 칠판 정말 잘 지우지 않나. 칠판을 잘 지우지 않나. 자, 다시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뭐가 있다고요? 정의역이라는 게 존재한다. 정의역은 뭐야? 선택의 준비가 되는 그러니까 선택할 애들. 그 다음에 뭐가 존재하지? 공역이라는 것이 있고 선택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치역이라는 애가 있다. 얘는 선택을 받은 애들.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화살표를 이용해서 f 땡땡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며 자,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에서 x가 y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으로 소문자 x가 정의역이야. 어떤 원소가 너를 선택을 했어. 선택을 해서 선택을 받은 애가 이제 소문자 y를 써서요.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는 걸 이렇게 표기할 수 있고 자, 여기가 이제 공역인 거고 여기가 이제 정의역인 거고 자, 여기 너를 갖다가 우리 뭐라 부르고 치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치역의 다른 말. 함수가.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래프로서 우리가 판단할 때 그래프에서의 함수를 우리가 이제 판별할 때 자, 기본적으로 잘 생각을 해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만 갖다 얘기를 하자. 알고 있는 그림들만 갖다가 자,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얘는 하나의 직선이죠. 직선이야.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x축, y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 그림이 이렇게 생길 거야. 이렇게 생기는데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할 거냐면 y축의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툭 그려봐. 툭 그려봐. 그러면 내가 어떤 x값 하나에 따라서 y값이 하나로만 결정되고 있어. 뭐 어디에다가 선을 툭 던지더라도 x값 하나에 y값 하나, 툭 던져도 x값 하나에 y값 하나. 내 말 이해돼?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야 아니야? 얘는 함수가 됩니다. 이럴 수 있잖아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의 그래프야. 예를 들어서 y가 뭐 x제곱에 마이너스 5가 됐대. 그럼 포물선이죠. 이러한 그림이 나오게 될 거고요. 얘가 지금 x축이랑 y축의 관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y축의 평행한 직선을 툭 그려. 그럼 x값 하나에 y가 몇 개로 결정돼? 한 개로만 결정되지? 툭 내려. 하나로 결정됐지. 아, 그러니까 너도 우리는 뭐라 불러? 함수라고 불러. 그래서 이런 애들 우리가 몇 차 함수? 1차 함수라고 불렀고 이런 애들 몇 차 함수?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면 이런 것도 있잖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애야.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이 지금 뭐 4라고 하는 애들. 이거 뭐죠? x제곱이랑 y제곱이 됐는데 4가 됐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x제곱이랑 y제곱이랑 더해서 4가 됐대. 이렇게 생기는 도형이 있었어. 뭐였어? 원이죠. 아 진짜 니네 나한테 왜 그러냐? 야 니네 나한테 왜 그래? 야 이거 원이잖아 원. 봐봐. 얘가 원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서 y축의 평면에서 툭 그려. 툭 던져놨단 말이야. 근데 이 x값 하나에 따라서 y값이 몇 개를 결정? 몇 개를 결정되지? 우리는 x값 하나에 따라서 y값이 오직 몇 개를 결정돼요? 하나로. 2개 결정됐잖아. 무슨 얘기야? 양다리 결정되잖아. 말이 돼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야? 이것은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원의 방정식이라 불렀던 거야. 함수라고 안 하고 원의 방정식이라 불렀던 이유. 자,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쳐보자. 이럴 수도 있거든. 그림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대. x축이 여기, y축이랑 x축이 여기 이렇게. 얘는 어떤 느낌이냐? 포물선이 살짝 기울어진 느낌이지. 얘를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약간 90도 눕힌 느낌이지 않니? 얘도 마찬가지로 그었어. 몇 개 결정돼? 2개. 함수의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니? 자, 이럴 수도 있지. 봐봐.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근데 이렇게 생긴 직선인데.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얘는 거의 저기 의자왕이에요. x 하나가 무지하게 많은 y들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의자왕이죠. 삼천 분열을 거느리고 있어요. 함수가 될 수 없어요. 내 말 이해되냐? 여기까지 내 말 이해됐니? 자,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넘어가서 거기 너희들 페이지 67페이지에 페이지 67쪽 보세요. 거기 이제 서로 같은 함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니? 거기 있는 거 별표. 다시 한번 또 정리할게요. 첫 번째 함수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모든 정의역의 오직 몇 개? 예. 을 때 우리는 뭐라 한다고? 함수라고 한다고. 자, 근데 거기 오른쪽에 거기서 지금 내가 뭘 갖다 별표치라 했냐면 서로 같은 함수. 내가 여기서 별표를 치라고 했죠. 그거는 좀 별표를 쳐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교점. 미리 얘기를 하고 가죠. 얘는 지금 교점을 의미하는 거다. 교점을 의미한다. 자, 거기 내가 지금 읽어주는 부분 쭉 밑줄 치세요. 자, 두 함수 FG에 대하여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는 GX일 때 거기까지 쭉 밑줄 쳐봐. 자,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상황이야. 자,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 첫 번째, 정의역이 서로. 두 번째, fx. 정의역이 서로 같다. 두 번째, 함수값이 서로 같다. 정의역이 서로 같다. 그것에 따른, 정의역에 따른, 앞에서 조금 말을 좀 더 붙이죠. 정의역에 따른. 함수값이 서로 같다. 정의역에 따른 함수값이 서로 같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인 거야. 자, 예를 들면 자, f라는 함수가 있네. f라는 함수가 있는데 f가 x에서 y로 가는 이런 함수야. 얘가요 1, 2, 3이에요. 얘가 1, 2, 3이에요. 자, 근데 여기가 5, 6, 7이에요. 그래서 1이 5를 선택했고 2가 7을 선택했고 3이 6을 선택을 했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g라는 함수도 우리가 딱 툭 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x에서 y로 가는 함수야. 근데 얘도 1, 2, 3이고요. 여기도 1, 2, 3이고요. 여기도 5, 6, 7이고요.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 서로 같은 함수랑.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않냐? F랑 G랑 서로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치?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내가? 교점이라는 얘기를 했잖아. 지금 이 부분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자, 예를 들게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f랑 뒤로 놓죠. 자, 예를 들어서 fx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할까요? x제곱 x라고 하죠. x예요. 자, 근데 g라는 함수는 gx는 x 세제곱이에요. x 세제곱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게 너희들의 정의역과 너희들의 정의역이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를 정의역으로 가진대.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두 개의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얘는 지금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될 수가 없겠지. 아니, 어떻게 같냐? 얘는 x고 얘는 x 세제곱인데 어떻게 같아? 일단 모양부터가 같지 않으니까 너희들 딱 느낌은 솔직히 모르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야 이게 같다 안 같다? 야 너 이거 같아 안 같아? 라고 내가 물어봤을 때 너희들 느낌은 뭐야? 야, 저 당연히 틀린 건데 너 왜 맨날 너 같다고 우기려고 그러지 너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들였잖아. 당연히 모든 실수에서 잘 들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모든 실수에서는 누가 정의역이 되게 중요한 거야. 정의역이 모든 실수에서는 당연히 같은 함수가 될 수 없어. 같은 함수가 될 수 없어. 그러나 버트 제한을 좀 해줘. 정의역에 대한 제한 두개 잘 들어봐요. 내가 정의역을 이렇게만 얘기하죠.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만 둘게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만 있어요. 그러면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뭐 나오죠? 마이너스 1 나오죠? f에다가 0 집어넣으면 뭐 나오죠? 0 나오죠? f에다 1 집어넣으면 뭐 나오죠? 1 나와요. 정의역에 따른 얘네들이 바로 지금 뭐가 되는 거지? 치역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정의에 따른 함수값들이 이렇게 나온 거지. 봐봐, 잘 들어. g에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뭐 나오죠? 얘 나오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g에다 빵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빵 나오죠. g에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1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은 서로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여기가 x축이고 y축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지금 현재 gx야. 이렇게 생겨요. 일반적으로 3차 함수의 곡선, 3차 함수는 곡선의 형태가 되면서 이렇게 생겨요. 자, 그러면 지금 fx라는 건 지금 현재 어떤 함수지? 직선이지. 직선이고 원점을 지나시면서 x축과 y축의 x축과 y축을 1대1로 좀 이렇게 지금 노란 색깔 직선이 나오지. 얘가 지금 현재 fx야. 그럼 노란색하고 흰색하고 만나는 교점 뭐야? 이 교점의 x값이 현재 마이너스 1인 거고요. 이 교점의 x값이 현재 1인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너가 1이 되는 거고요. 너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원점이 겹치는 거죠. 여기까지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정의역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었어 없었어? 같은 함수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제한을 두는 거야. 누구에 대해서? 정의역.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정의역에 제한을 두고 그 녀석에 대한 함수값들이 서로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무슨 함수가 된다고요? 서로 같은 함수라고. 자, 이러한 상황에서 F랑 G는 어떻게 돼요? 서로 같아지죠. 그럼 결론은 뭐야? F와 G가 서로 같다? 다시 그래프상에서 봤더니 뭘 뜻한다? 교점이 된다.
여기가 됐니? 자, 조금만 쉬었다가 뒷부분 가죠.